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민발전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린에너지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동조합이 공유지에 발전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시민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익산 파크골프 이용 시민들이 골프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파크골프장 3곳에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입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성을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린에너지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군산시 출자회사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은 6일 군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군산그린에너지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은 공공유휴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 등 제도적 지원을 맡고 군산사회적 경제재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조합원 모집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전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 투자자는 올 상반기 모집할 예정이며 10,000원 이상을 출자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금의 활용과 배분은 협동조합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유 환원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하고 알려서 2호기 또 3호기, 4호기까지 계속해서 좀 늘려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좀 늘려가고 군산시는 올해 시민햇빛 발전소 1호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휴부진의 협동조합형, 자체 수익형 등 여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군산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태양광 1호 군산시가 내세운 에너지 자립도시 구상이 시민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지사 선거 출마 입지자들이 재계 300조 지방투자계획과 관련해 전북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에 재계가 비수도권 300조 투자로 화답했다며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도 재계의 지방투자를 환영한다며 전북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리백 산업단지와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이 오늘 청곱창김의 수산물 원료 인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청곱창김에 대한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과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에 대응한 김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곱창김은 고수온에 강해 어민들이 양식 품종으로 쓰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고 국내에서 허용된 원료가 아니라며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할주택이 공급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이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되고 월 임대료도 50%가 감면됩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는 면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00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공모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군산 농촌 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익산 황등지구와 웅포 2지구, 군산 하리지구와 광교지구가 올해 배수 개선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배수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69개 지구로 사업비는 1,3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종 전환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111억 원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와 460헥타르의 소나무를 병해충에 강한 다른 수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피해가 늘어난 군산과 익산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도는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고사목 제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종 전환 중심의 방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광토건이 새만금 수변도시 409 조성공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29일 심의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종합평가 96.7점을 받아 8점 차로 도원 ENC 컨소시엄을 누르고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직 가격 평가는 남았지만 심의 기준에 따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설계와 시공 권한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409 조성공사는 하수 처리 시설 부지 조성과 연결도로 신설로 699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 기준 1,149일입니다. 설 연휴 때 도내 고속도로는 15일과 17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5일간의 설 연휴를 감안할 때 귀성은 설 전날인 15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귀경은 설 다음 날인 17일 오후가 가장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편 설 연휴 때 도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33만 6천 대로 예측됐습니다. 요즘 노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여가 활동이 파크골프입니다. 익산의 파크골프장은 3곳으로 늘었고 연간 이용객이 7만 명에 달합니다. 유료화된 파크골프장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오늘 열린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경강 인근의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목천 삼거리 정류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1.3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익산 하멸의 북부권 파크골프장. 이것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용안 안대동 정류장에서 내려 900m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좀 CU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자가용 이용도 고민입니다. 노인들은 운전 부담이 크고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자연을 느끼며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파크골프장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천지구와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주 이용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익산은 노인층이 늘면서 파크골프장은 3곳, 54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7만 명에 달합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료화로 전환됐습니다. 때문에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새롭게 만들거나 순환형 셔틀버스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또는 셔틀버스 운행 도입을 제안합니다.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으로 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를 즐길 공간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확충되고 있지만 정작 접근은 불편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살인 및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자친구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0분쯤 익산 인화동의 한 노상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손님을 뺏어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까지 담당 부서가 53개 관과 소, 27개 은면동을 방문해 인사제도와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현장 첨령톡을 운영합니다. 또 무작위로 뽑은 700명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익명 방식으로 청렴 저해 요인과 조직 문화 개선 요소, 부당 업무 지시 실태 등을 확인합니다. 군산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는 우리 아이 꿈탐험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금은 군산시 교육지원 바우처 카드를 통해 매월 지급되며 꿈탐험 가맹점으로 등록된 예체능 교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하며 아동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군산대 대학원에 진학하면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군산대 대학원과 대학원 진학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지방 공무원 등이 군산대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기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원도 포함되며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익산시가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자동차 한 대당 3,450만 원씩 모두 5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무공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중앙당 수석대변인에 선임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정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당의 메시지를 보다 현실감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명택 지역위원장을 수석대변인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시 체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73개 종목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을 벗어나 익산시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행사 유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 군수가 각종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덕섭 고창 군수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2022년 4월 당시
선거 후보로 나선 지금의 심군수와 관련해 모 사업가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고창군이 한 건설사의 수의계약 60건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설 연휴에 특별 교통 단속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난폭운전과 갓길 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시내에서는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220여 명을 투입해 시장과 마트, 역과 터미널 등을 집중 관리합니다. 설 연휴 이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0일부터 도내 5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며 초중학교 새내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소개되고 학부모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 생활 적응 활동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설 연휴 기간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일간 도로와 교통, 수도 등의 생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민원 신청은 일반 전화 120번, 휴대전화 063-120으로 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설 연휴 익산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익산시는 설 연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103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성묘객 편의를 위해 팔봉 공설묘지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이외에도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다양한 설 연휴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미륵사지 석탑 그리기 체험을 비롯해 새해 다짐 엽서 체험, SNS 인증사진 이벤트, 말띠 관람객 이벤트 등 6가지입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설 당일인 17일 하루는 휴관입니다. 익산에서 전북권 중장년 창업지원 유관기관 사업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지방중벤처기업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기관들은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기관이 중장년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1:1 맞춤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신입사원 24명을 채용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19일까지 신입직 8명과 경력직 4명, 별정직 1명,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5명 등 모두 2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채용에서 지역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서류 전형 5% 가점을 부과합니다. 지원서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군산 학생 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룹은 오늘 장학금 5천만 원을 군산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3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귀뚜라미 그룹은 지난 41년간 7만여 명에게 61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생당한약방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영생당한약방은 이번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 후원 형태로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은 최저온도 영하 12도로 기온이 많이 낮겠습니다. 익산은 주말 동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군산은 주말 동안 눈이 오며 파도도 4m로 높게 일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